새누리당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데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밝혔는데요. 본격적으로 2001년부터 이 가습기 살균제가 팔렸고 2011년 4월 이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이 되면서 사망자들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 그런데도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단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정부에 의한 공개적인 어떤 개입도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전말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관계 당국은 검찰 조사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근본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그 방안을 위해 이 법 개정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이와 관련되는 관련 법들을 갖다가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개정 문제는, 법 개정 문제는 뭐냐? 제조물 책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라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요, 사고 날 때마다 특별법을 하나씩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특별법 숫자가 일반법 숫자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제대로 수습하고 제대로 처리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보상을 하게 기존에 있는 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일 건데, 이게 무슨 관료와 법조계와 제조회사들 간의 로비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또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보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혹시 한국에서 제조 시판된 경위,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 의약품의 화학적 유해성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를 보고 받고도 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을 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구속이 되었고요. 또 무슨 유기농 살균제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회사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사의 이 오모 대표도 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웃기는 게 인터넷을 참조해서 제조 방식을 독성 물질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답니다. 자, 옥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 즉 이 PHMG라는 물질이 살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로 사용하게 되면 인체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독성 실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이 그걸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상한 것은 영국 옥시의 본사 대표는 사과 요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가족들이 가가지고 있지요. 자, 영국 본사는 한국하고 완전히 따로 움직이면서 그냥 본사에서 다 결정을 했다라는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반드시 수사해서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살균제 개발 당시 신현우 전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레킷 뱅키저가 옥시를 인수할 시점이어서 의사결정권을 영국 본사에서 다 가지고 있었고 나는 힘이 없었다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저는 이런 이 가습기 살균제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판매를 결정하고 그걸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과 이런 것이 몸에 굉장히 해롭고 그렇기 때문에 독성 실험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무시했다. 돈 때문에 그랬겠죠. 돈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누가 이런 최종적 의사결정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이렇게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진상과 원인 규명과 이런 조사를 책임 소재를 한 조사를 하다 보면
청문회 하든지 뭐 국정조사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래서 정부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들이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규명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거나, 안 그러면 결탁이 되었거나, 안 그러면 뇌물을 먹었거나, 이런 일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고 이렇게 됐을 수가 있겠습니까? 2001년에부터 팔기 시작해서 팔자 말자부터 문제가 돼서 쭉 시끄럽다가 2011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해성이 인정이 되어서 시판을 금지까지 했는데 5년 동안에 이것이 수사도 안 되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수사가 된 부분에서요. 그렇다면 그때 또 정부 관료들이나 수사당국이 잘못한 부분이 또 드러나면 이제 또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또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감시 감독과 통제를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의 행동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났고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 또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자, 특별법 만들고 또 이거 특조위 만들고 또 정부가 어쨌거나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고 또 배 보상에 있어서 회사가 망해가 이미 뭐 이 가습기 살균제, 독성 살균제 팔다가 문 닫아버린 회사도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 오모 씨가 있던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죠. 저 하나는 배째라다. 그래서요, 항상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책임은 이제 상습적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또 정부가 물어줘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은행이 예금을 떼이면 5천만 원 이상이 이하가 떼이면 그 보상해주는 돈을 뭘로 합니까? 예보기금으로 하죠. 그러듯이 정부가 앞으로 발생할 각종 사고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에 손실 충당금을 갖다가 따로 넣어서 이런 일이 되거나 생기거나 배가 가라앉거나 뭐 다리가 끊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 그런 일에서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돈을 일정하게 충당을 해가야 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가 차는 일입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레이츠 리퍼블릭이라고 이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 많이 다니는 상가에서 싸게 화장품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이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도박, 그러니까 원정 도박을 해서 100억을 갖다 날렸다 이래서 도박 혐의로 지금 1심, 2심 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다음 달에 석방이 되죠. 6월 5일 날 형기가 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아서 만기 출소하는데 검찰이 이 상고를 하지 않아서 대법원이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이 항소 중임에도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임에도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했던 행동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사업이나 자기의 어떤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로커들을 대규모 동원했는데 그래서 정운호의 그 지금 스캔들이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이 정부 부처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즉 청와대, 국회, 그 다음에 정부 고위 관료 등에 이렇게 불똥이 튀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우모 이 사람이 브로커 3인방을 동원해서 이 브로커도 보통 브로커들이 아닙니다. 이 정치권이나 또 각 정부 부처 등의 다양한 형태의 로비를 했습니다. 그 로비 중에는 자신의 이 지금 법적인 문제, 도박 혐의로 구속된 문제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해결해달라는
그런 정관 애우 찬원에서의 어떤 고위급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동원한 로비도 있고요. 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이 정은호가 이 강남하고 한강변에 식당을 갖다가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이 정부 고위 인사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이면서 뭐 밥만 먹였겠습니까? 엄밀히 로비를 했겠죠. 원래 이거 대기업들이나 유명 대기업 중에 일부만이 이런 식당을 개인적으로 고급 식당을 차려놓고 일반 예약은 받지 않고 자신들 손님들만 거기 데려가서 엄밀하게 고급 이렇게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또 봉투도 주고 이런 일에 쓰이는 용도가 될 수 있는데 정은호가 그런 어떤 재벌 흉내를 내서 강남에 그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요. 또 한강변에도 경치가 좋은데 그걸 만들어서 중국에 자기가 사업을 진출하려는데 중국에 어떤 돈 있는 사람들, 자기 사업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그 한강변에서 또 밥 먹이고 요트도 즐기고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커가 이 3명이 거론되는데요. 56살 먹은 이모 씨는 이 부장판사 만나서 정은호를 선처해 달라고 로비를 했고 서울 메트로에 입점을 시켜달라고 정은호 회장을 그 로비 대가로 9억 원을 수수를 받아 넣기고 정은호와 고교 선배인 H 변호사를 연결했는데 그 H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으로 정관 예우 대상이었다라는 거고 또 44살 먹은 이모 씨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숨 투자자문의 이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당한 이 발이 넓은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모 변호사에게 이숨 사기 사건을 연결하면서 정은호 도박 사건 수임도 이렇게 맡아달라 했고 그 변호사가 이번에 어떤 이 정은호의 그 교도소 매매 때 뭐 폭행 시비가 벌어지면서 사안을 폭로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계기를 만들었죠. 또 한모 씨라고 수감 중인 브로커가 한 명 더 있는데 화장품을 군납을 해달라고 정은호 화장품을 그렇게 수천만 원을 수수했고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은호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화장품의 대중화에 기여를 한 더 페이스 샵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리 팔고 떼돈을 번 다음에 다시 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죠. 이 정은호는 10대 후반의 상경에서 명동에서 바나나 팔다가 화장품 사업으로 발을 돌려서 크게 성공을 했다는데요. 2003년에 더 페이스 샵을 설립해서 사모펀드하고 LG 건강에 이 단계적으로 그 화장품 회사 더 페이스 샵의 지분을 팔아서 1,500억 이상의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회사를 그 매각한 지 2년 만에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화장품 업계로 지인들이 설립한 네이처 리퍼블릭을 인수해서 또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잘 되는 식당을 권리금을 엄청 받고 팔아놓고 또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데 같은 업종의 식당을 다시 열은 그런 행태를 낸 거죠.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은 2013년까지 적자를 냈지만은 2015년에는 300억의 이익을 얻었다는 감가상각을 빼고요.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의 급성장은 이 수딩 젤이라고 이거 얼굴 뭐 이 피부에 트러블을 가라앉히는 알로에 베라 보습 크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딩 젤은 개당 4,400원짜리 제품으로 중국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한 번에 수십 개씩 사면서 실적과 이익이 급증했다는데요. 네이처 리퍼블릭은 수딩 젤의 한 달 생산량을 500만 개까지 늘렸다는 겁니다. 자, 네이처 리퍼블릭은 올해 4천억 후반의 매출액에 600억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이처 리퍼블릭은 2012년 말에 BW, 안철수 BW 같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서 뭐 KTB, PE, LB, 신한캐피탈, LIG 손해보험 등에서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300억을 유치했답니다. 이 사람 돈이 이래 많아도요. 자기 돈은 도박하는 데 쓰거나 이 무슨 식당 차려서 로비하는 데 쓰지. 이
사업하는 데는 안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 리퍼블릭은 다시 또 화장품으로 이렇게 두 번째 성공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성공하는 배경에는 한마디로 목 좋은 곳에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점 부분이나 또 대규모로 이렇게 어디 조달을 해야 되는데 군에 조달을 하거나 면세점에 입점을 하거나 또 서울 메트로에 입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치적 한마디로 권력적 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백이 있었겠습니까? 명동에서 바나나 팔던 사람에서 시작한 사람이라면 학벌이나 사회적으로 자신이 가진 인맥의 풀이 거의 없을 거고 그걸 갖다가 돈으로 가지고 한마디로 고위층을 사거나 안 그러면 브로커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56을 먹은 이 씨는요 단순한 법조 브로커가 아니라고 검찰이 보고 있답니다. 건설업 등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고요. 평소 정치인이나 공직자, 검사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게 주변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과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간부를 지낸 정치인, 정부 부처 전직 차관 등을 접촉하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와 한강에서 선상 파티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밑에 유명 브로커들, 이 브로커들이 보통 브로커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람 몇 명을 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브로커들 보면 자기 명함에 뭐 회사니 뭐 여기저기 걸친 게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장관급, 차관급 인물들을 수시로 불러내고 국회의원들은 우습게 불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임에 자리를 가지는 걸 보여줌으로써 남들 앞에 자기의 위세를 과시를 합니다. 옷을 보면 이 외제 명품 양복에 외제 구두에 뺀질이하고요. 식당에 밥을 먹어도 꼭 엄청 단가가 비싼 데 가서 일불로 먹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해주는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층 또 정부의 숨은 실력자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이 정체가 굉장히 불투명한 사람이다. 도대체 뭘 하길래 어디서 돈을 벌길래 저러고 다닐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브로커들이 그냥 골프 한번 쳐주고 밥 사줬다고 국회의원들이나 유명한 검찰 판사 고위 간부들이나 또 무슨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있거나 지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는 않죠. 그 배경에는 골프 치고 밥 먹는 거 이외에 선물 주는 거 이외에 돈이라는 부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개입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골프나 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밥 사줘봤자 가면서 욕합니다. 새끼 밥 한 끼 살라고 바쁜 사람 불렀나. 골프 아무리 쳐보세요. 그거 갖고 고맙다 하겠습니까? 골프나 밥 먹는 거는 살기 위한 기름칠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은 돈이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 정윤호 게이트도 일파만파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근데 이 56살 먹은 이 이모 브로커가 이 고교 동창하고 대화를 하며 실명을 언급한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서관이 아니라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경정급 경찰입니다. 그 경찰을 갖다 뻥 쳐가지고 청와대에 파견된 이 경정이죠. 경위, 경방, 경정, 무궁화 3개짜리를 비서관으로 뻥을 치면서 한마디로 주변에다가 위세를 가시한 겁니다. 이 A씨는 2015년 1월까지 공직자 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검정 업무를 맡았고 현재는 모 지방경찰청의 과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녹취록까지 또 놓은 모양이에요. 이 브로커 녹취록이 참 브로커들이 뻥치고 다닌 거를 또 그걸 녹취해 가지고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정은호 사건이 지금 게이트화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결된 브로커 3명 중에서 아마 브로커 좀 더 있을 겁니다.
한모만 수감 중이고 이모 56살 먹은 이모 그 다음에 44살 먹은 이모 둘이는 도방 중인데 대포차까지 뭐 쓰고 해외 도주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정권이 조금 힘이 빠지면 이런 일들이 별게 다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차없는 수사를 선제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처음부터 이걸 좀 방치했다가는 또 온갖 말들이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이런 게이트가 몇 개 터지면 정권이 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DJ 정권 때 한번 보십시오. 뭐 온갖 게이트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용호 게이트, 진성준 게이트부터 시작했어요. 별것도 아닌 허접한 인물들의 게이트가 몇 개 터지면서 거기에 권력의 핵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대통령 자녀들이 무슨 거론되고 이러면서 그냥 맛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장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뿌리를 파헤쳐서 꺼내야 될 걸로 봅니다. 게이트는요, 항상 우리 사회에 엄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게이트에 연루되어서 사고친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자수성가 행위이거나 그 감이 안 되는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사기 비슷한 일을 하거나 안면 몰수하면서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기 비슷한 행각을 벌이면서 권력을 이용하려 그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게이트의 주인공들은 다 가방끈이 짧거나 신분이 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급 브로커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급 브로커들과 연결고리를 갖고 이 브로커들로 하여금 법조계의 고위인물, 관계의 고위인물, 또 혹시 청와대에 건들 수 있는 인물,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사업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걸 피해 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항상 법적인 문제를 몸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름을 쳐서 큰 문제를 대부분 별거 아닌 걸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조이팔이 그랬고 유병헌이 그랬습니다. 자, 이 정은호, 결국 조이팔 유병헌 문제처럼 지금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요, 조이팔 유병헌 등을 겪어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맹석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사시 형시 붙어서 고위직까지 간 사람들이, 경찰대학 나와서 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그런 유혹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요,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러다가 이제 뇌물 받고 이러면서 또 이런 게이트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들요, 이번에 정은호 뒤지면 안 나오겠습니까? 이미 여럿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요, 언제나 맑아질지 백년 하청입니다.